안녕하세요. 가족의 일생 부동산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주택자들과의 전쟁 선포 같은 약간 느낌의 이렇게 발언을 하셨었는데, 다주택자들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돈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진짜 집을 20채, 30채, 40채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쁘다고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본질적인 의문점에서 시작한 영상의 내용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인데 사람은 한 사람이고 세대도 한 세대일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20주택을 서울에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주택에서 아마 그 세대는 거주할 것이고, 만약에 부부가 따로 산다라고 하면 2주택 정도 만약에 그 부부가 실거주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8개의 주택이 남는데, 그러면 그거를 가만히 놔둘까요? 월세든 전세든 매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전세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가 대다수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죠. 만약에 서울의 좋은 지역, 학군이 좋은 지역이라고 하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직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기 위해서 그 주택을 수요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은 진짜 다 가지각색이실 겁니다. 만약 100만의 인구가 그 수요를 한다라고 하면 100만 가지의 변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시장의 전월세 물량의 공급, 그게 전월세 시장이거든요. 그 전월세 시장, 즉 다주택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찌 보면 전월세 공급이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전월세 공급이 많아진다는 소리는 전월세 가격이 하락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하락하면 어떤 결과가 드냐? 우리 일반 근로자들, 어느 정도의 수입을 받고 있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전월세 가격으로 서울에 거주할 수 있다는 또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순기능적 역할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주택자들을 약간 죄악시하고 1세대 1주택만 가지고 실거주만 해라 라고 해버리면 반대로 전월세 공급은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월세 시장 폭등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세 물량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은행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그분들께서 전세 물량을 공급할 필요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월세로 월세 꼬박꼬박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를 받아서 이걸로 나 내 생활비 하겠다 라고 가버리면 월세 공급이 줄어들고 전세 시장은 사라진 상황에서 오히려 서민들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직장 인근에 주거를 하고 싶은 분들은 오히려 더 높은 주거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실질 소득은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소비 자체를 또 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면 내수 시장이 되게 얼어붙습니다. 그러면 나라 국가 경제 자체가 고이게 됩니다. 순환이 안 된다는 소리죠. 세상에 고이면 썩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돈도 그래서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이 순환 고리를 정부가 원활하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셔야 되지, 어느 일종을 막아버리면 다른 쪽에서 꼭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장 5월 9일에 양도세 중과 정책을 시행하신다라고 하는데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물론 10억 초과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곳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수요는 또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어디냐? 강남 성구나 마용성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남 성구나 마용성에서 물량이 안 나오면 차라리 거기 안 사시면 되는데 수요는 계속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억제가 절대 수요 감소가 아닙니다. 수요 억제죠. 그거를 사람의 진정한 마음인데 수요는
그거를 억제한다라고 해서 사람이 안 살고 싶겠습니까? 오히려 수요는, 제가 잠재 수요는 더 폭증할 거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용성하고 강남 3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금감구, 노도각, 서울 전 지역, 아니면 경기도 외곽 지역, 서울 인근에 있는 외곽 지역들 있죠. 뭐 부천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안양, 뭐 구리, 막 이런 것도 또 전월세 시장이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리딩 히터인데, 대한민국 주식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주도한다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코인으로 따지면 비트코인이 주도를 해요.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떨어져서 다른 일반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주식, 코스닥 이런 게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리딩 히터가 떨어지면 나머지들은 2배, 3배, 10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기서는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주택시장에서는 마용성, 강남 3구에 대한 월세가 폭등을 하게 되면 노도강, 금감구, 서울 우리가 수요가 있는 외곽 지역의 전월세 값은 더 폭등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국가는 그냥 다주택자 딱 한 명을 찍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였으면 이미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 진짜 정치색이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지금만 있습니까? 계속 있어 왔습니다. 당군이래까지 말고 우리가 광복 전후로 해서 아마 실질적으로 한 80년대 이후부터는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파란색 분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얘는 다주택자들 뭐 이렇게 제약시하고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오릅니다. 근데 빨간색 분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다주택자들은 그대로 있을 건데 그때는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치 얘기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은 항상 있어 왔는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자꾸 아파트 가격이 요동을 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가격이라는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주거 안정화가 목표시라고 하시면, 제발 주택시장 참여자들에 대해서 억제이려고 하시지 마시고, 주택시장이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게끔 가교 역할을 하셨으면 저는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주택시장이든 아파트 시장이든 시장 자체는 관종입니다. 왜 관종이냐? 왜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광고를 할까요?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고, 그 광고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아예 부동산 시장을 광고를 해주는 꼴이 돼버립니다. 이래버리면. 그러면 광고를 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거기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겠죠. 그러니까 가격은 오르는 겁니다. 관심을 꺼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관심 안 주면 자연정화 됩니다. 자연정화 과정에서의 불협화음들을, 아니면 불법적인 행동들을 정부가 핀셋으로 그거를 규제를 해서 원활한 시장이 순환되기 윤활유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너무 직접 개입을 하셔서 시장 참여를 해버리시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정반대입니다. 시장 이기는 정부 저는 못 봤습니다. 절대 인간이 덤벼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대상이 있는데 자연입니다. 자연 환경하고 싸우려고 해서 절대 인간이 이길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시장입니다. 시장하고 싸우려고 해서 이기는 정부 절대 없습니다. 당장은 이겨 보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 억눌려 있던 게 나중에 터졌을 때는 정말 예상치 못하고 거대한 해일이 몰려와서 대한민국 덮칩니다. 그때는 그냥 다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시장 절대 싸우려고 들지 마시고 시장을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게 자정작용을 잘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게 정부가 옆에서 조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